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밝혀졌어요. 이른바 인천의 코인 노래방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확진이 됐잖아요. 그 노래방을 갔다 온 사진 기사로부터 돌 아가와 부모들까지 확진이 됐는데 이것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인과관계가 지금 밝혀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태원 클럽 파문이 터지고 삼성 서울병원의 간호사로 인한 확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삼성 간호사가 확진된 부분하고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관계가 아직 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태원 비단 클럽만 갔다라고 확진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N차 감염도 충분히 있었었고요. 강원도의 한 대학생은 이태원에 있는 편의점만 갔는데도 감염됐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단 이 간호사분들이 동선이 크게 이태원 클럽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도 시점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시점 그 즈음에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증상 감염이 지금 그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느냐.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비단 다음 주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3,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까지 다 일단 다시 등교 수업을 개시를 하거든요. 그 이대로 개시해도 될까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이 그럼 드러난 사례가 전부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드러난 사례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수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미 이 대구 고3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요. 드러난 게 표면을 드러난 게 딱 이 시점인데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 중에는 없을까? 중학교 3학년 중에는 없을까? 초등학생들은 없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 검사를 사전에 하든가 해서 이런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집단 감염이 어쨌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방역 당국에서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냐, 요거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고3, 그러니까 수업 개시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른 학년들 다시 대면 수업하고 이 상황이 돼서 누적된 감염자들이 나오게 되면 방역당국에서 실제로 이거를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가 걱정되는 거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치원 아이가 있든 중3 아이가 있든 고3 아이가 있든 정말로 학교 보내도 되는 거냐라는 걱정. 왜냐하면 지금 돌잔치했던 그 1살 부모는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선별해서 불렀고 친지 지인들만, 안전한 분들만 불렀는데 그 사진기사, 사진 작가로부터 올물 상상이 누가 했겠습니까? 아까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살 감염돼도 괜찮냐. 아까 제가 이제 이른바 개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건 가와사키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병원체나 아니면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의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게 감염 당시에는 안 나오고요. 지나서 완치된 회복 단계에서 어떤 면역 반응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게 이른바 코로나19 뇌질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추정컨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된다. 영유아들은 걱정됩니다. 에어컨을 킬 때는 공공장소, 특히 교실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말이 보통 2m 이내로 확산되는데 에어컨 틀면 바람 타고 더 날아간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쓸 때 마스크 쓰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맞습니까, 교수님? 마스크는 에어컨을 작동하든 안 하든 항상 써야지 됩니다. 마스크가 기본이고요. 가장 지금 현재의 방역으로서는. 그리고 에어컨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에어컨을 안 틀게 돼. 물론 그 에어컨 얘기가 왜 나오냐면 중국의 한 논문에서 그 에어컨에 의해서 식당 내에서 그러니까 전파가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비단 교실에서 에어컨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아까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거기도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하철도? 그러니까 왜 교실에 에어컨만 가지고 그러느냐.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다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사람은 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게 돼요. 자꾸 이렇게 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확산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져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등교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